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LG전자가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가전 수요 회복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 간 거래, 전장 등 미래 사업이 힘을 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S-오일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 외 정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급자인 중동 산유국들의 냉방 시즌이 시작됐고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 조치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의 신규 프로젝트 철회 등이 미래 수급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올 초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주당 장부상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주가순 자산 비율 PBR 1배 미만인 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박수연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재차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2,710선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6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냈던 하루였는데요. 여기에 거듭되는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유가가 강세로 이어지면서 지수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방어하면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의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 금요일 이제 앞으로는 한 주의 마무리를 빈틈없게 해주실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금요일에 만나 뵙게 됐는데 네. 그런 만큼 이제 다음 주를 책임져 주실 분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금요일에 인사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께 이제 인사드릴 텐데요.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해드리고 다음 주에 상승 나올 섹터와 이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요. 교육방에서 급등했던 VI 대응하고요. 교육방의 목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신들의 매매 신호의 이용준 전문가라고 합니다.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오늘부터는 서울경제TV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경제방송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식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우리의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긴 하지만 주식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쉽게 하면 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하루에 매일 한 종목씩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과 함께하고 있는 교육방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쉽게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항상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교육방의 급등 섹터와 급등 대응했던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로 시작해서 유리기판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교육방의 VI 대응인데 4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러니까 앞에 하면 굉장히 많지만 최근 어제와 그제 사례만 갖고 오면 어버브 반도체를 VI 교육방에 잡으면서 반도체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게다가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VI를 4월 2일 날 잡으면서 개별주도 꼼꼼히 잘 챙겨주고 쉽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또 반도체죠. 하나 마이크론 4월 4일이 어제죠. 어제 1차 VI, 2차 VI를 다
교육방에서 여러분께 함께 했는데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 급등 나온 섹터와 종목을 쉽게 잡고 있는데 다음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화두를 다음 종목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교육방에서 올해 또 이번 달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2의 두산,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4개월 동안 무려 114%까지 급등이 나왔고 최고가 근처인 16만 원에 제가 매도하세요라고 방송을 통해서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산은 잘 익절했지만 그럼 제2의 두산 같은 종목을 또 찾아야 된다 이런 또 숙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방의 목표는 제2의 두산을 찾아라가 첫 번째 목표이고요. 4개월 걸린 두산도 있지만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은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좋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작년도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자리에 드렸던 한미 반도체는 일주일 만에 54%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방의 목표는 제2의 두산,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찾아보는 게 올 상반기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두산 궁금하신 분들, 제2의 한미 반도체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저와 함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교육을 그냥 제가 이렇게 교육방에서 해드리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와 동영상 파일을 무료로 교육방에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식하셨지만 캔들도 잘 모르고 거래량도 잘 모르시고 이평선은 더더욱 모르시고 게다가 재무제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오셔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동영상 파일까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식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올해는 상승장이니까 쉽게 주도주와 대장주를 하실 분들은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2의 두산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찾는 길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금요일마다 출연을 해주고 계실 예정이기 때문에 한 주가 끝날 때 동안 어떻게 기다리나 한 주 동안 목마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의 중심이죠. 수요일마다 이 장이 시작하기 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안에 수요일 날에 내가 어떤 종목을 좀 캐치를 해야 되는지 그 힌트, 그 정답에 대해서 장 전에 미리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이 나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그동안 히든 종목의 수익률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정말 반도체부터 유리기판까지 많은 이쪽의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문가님께서 놓치지 않고 이렇게 또 잡아주셨다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하루에 한 종목만 주도주와 대장주를 하고 있지만 놓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섹터는 반도체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두산 같은 경우는 4개월이 걸렸지만 항상 강조하지만 이번에 17만 8,200원이라는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우리에게 무려 114%라는 수익을 준 종목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수익 나서 잘 매도했기 때문에 제2의 두산을 찾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미반도체가 바로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 히든 종목이었는데 저는 반도체의 대장은 지금 뭐니 해도 한미반도체라고 생각해요. 한미반도체 일주일 만에 무려 54%가 올랐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은 보내주고 한미반도체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홀딩하고 제가 오늘은 네 종목을 설명드리는데 재료용전기도 3월 달에 말씀드리고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104% 이게 더블 나온 거거든요. 더블 나왔기 때문에 재료용전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생각할 수 있지만 변압기 관련 이슈가 있고요. 어차피 AI 반도체에 대한 핵심은 전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용전기 더 보시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104% 갔지만 이게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동향 자체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개별주인데요. 와이랩 혹시라도 이제 와이랩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와이랩 충분히 지금 수익 구간이 있을 거고요. 물론 55% 오르긴 했지만 와이랩 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와이랩도 잘 보시라고 요 개별주로
플러스해서 여러분께 보너스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산은 이렇게 생겼죠. 두산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16만 원의 매도가를 고점에서 들여가지고 다 마무리했는데 돈 올라온 거는 더 갔죠. 17만 8,200원까지 갔는데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그만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제 20일선 걸려 있긴 하지만 이 다음 흐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산은 먼저 보내주는 의미에서 잘 보내주고 제2의 두산을 찾는 과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11선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인데 다음 주에 특별한 악재만 없다고 한다면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지금도 1등주이고 이번 주는 반도체를 시작해서 유리기판으로 끝났지만 다음 주 시작은 다시 반도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한미반도체 여전히 생의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룡전기는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3월 5일 히드노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5일선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재룡전기 저희가 교육방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거의 교육방에서 핸들링하고 있는데 재룡전기 우선 크게 수익 대응도 했지만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는 제가 생각하는 전제는 5일선 지지는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의견 드린다 말씀드릴 거고 더 갈 수 있는 흐름과 동향과 테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Y랩인데 Y랩은 일정 매매입니다. Y랩 제가 왜 강조한지 아시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에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다고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이때 히든으로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55%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이고 거래대금 실은 장대 양봉이 터지는 날 그날 고점이 최고가가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Y랩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거래대금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날 여러분과 함께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4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루에 한 종목씩 확실한 종목 공략하는 방법으로 반도체 대장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근에 54%의 수익률 또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재룡전기는 세 자리대 수익률이었습니다. Y랩은 계속해서 좀 홀딩 중인 그런 종목인데요. 이미 신들의 매매 신호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라면 6월 달에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이 종목 수익률 함께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의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하루에 한 종목, 이 안에는 당일 주도주 그리고 강세주를 포착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종목들이 또 따로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네.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많이 좀 이렇게 사례를 좀 보여주실 그렇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씩 풀어볼까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방송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진짜 교육방에서 하느냐 또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고 교육방 종목과 또 방송 종목 다르냐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기본적인 틀은 방송에서 강조한 종목을 가지고 교육방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게 제 기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교육방 사례를 2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방송에서 언급했던 한미반도체와 재룡전기 제가 바로 그 종목을 교육방에서 핸들링 했고요. 여러분과 함께 매수하고 또 크게 수익에서 익절했기 때문에 요거가 진짜 어떤 타점에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교육방 오실 분들은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3월 26일 날 방송에 아마 3월 26일 날 방송을 했을 것 같은데요. 26일 날 여기 보면 시간을 보시면 저는 제 기준은 종가 베팅 기준으로 합니다. 종가 베팅을 할 때는 단타 종목보다는 재료가 있는 스윙 종목 위주로 하는데요. 스윙은 일반적으로는 짧으면 3일, 길면 한 달, 보통 일주일 이내에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시 18분에 교육방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와 매수가를 정확히 11만 2,500원이라고 딱 써놨거든요. 그날이 바로 이날인데 되게 요새 뭐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윙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그 다음 날도 상승이 나왔지만 이날입니다. 이날이 3월 28일 날인데 그냥 부야에 갔어요. 부야에 갔기 때문에 교육방에서는 방송에서 말한 종목 또는 개별주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요새 장이 썩 좋지 않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미반도체를 제가 하면서 바로 이틀 만에 VI에 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가 대비 35%인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35% 끝에서 매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고가가 35%고요. 저는 그 다음날 VI에 간 날 이날 익절 대응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약 20% 정도는 실현 대비 수익이 나왔다 보고 있어요. 요 사례도 실제 사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한미반도체는 방송에서 작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기로 갖고 가신 분도 교육방에 계실 거고 아니면 이날 공략할 때 단기로 보신 분도 교육방에 계실 텐데 두 가지 계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계좌는 84%입니다. 84%면 여러분 그 84% 혹시 여러분 계좌에 찍힌 분들 계시나요? 이분은 중기로 하신 분이셨겠죠. 84% 수익이 한미반도체에서 나서 익절하신 거고 이분도 중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교육방에 계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8일, 26일 날 매수해서 익절하신 분들은 20% 수익이 나오는 거죠. 19.5%니까 약 20% 수익이 나오는 분들은 이틀 만에 19점 이런 것들이 이틀 만에 나왔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계신 또 여러분 혹시라도 같이 하실 교육방에서는 단기면 단기, 중기면 중기 이렇게 쉽게 하루에 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를 말씀드릴 거고요. 재룡전기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여기 핵심은 와 수익 나서 좋겠다가 핵심이 아니라 저는 종가 베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에 매수가를 드린다는 겁니다. 3시 16분. 여러분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루에 10분 또는 5분만 시간을 짬내서 확인하시면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재룡전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날 매수가는 39,500원입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더 뜨거웠던 게 3월 28일 매수하고요.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 물론 지금도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재룡전기 급등이 바로 나왔고 한미반도체 급등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단기로 종가로 들어간 종목 중에 익절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3월 29일 날 VI에 갔으니까 28일 날 매수하고 종가에 매수하고 29일 날 오전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쉽게 할 수 있다. 공략만 잘하면 매도는 편할 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방송에서 요거는 뭐 엑셀 그 파워포인트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했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매 타점을 교육방에 있는 학생분 걸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룡전기 매매 타점인데요. 이날이 바이의 날인데 이날이 28일입니다. 28일 종가인 3시경에 3시 15분에 매수가 됐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 최고가인 49,000원에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추세가 깨지는 바로 이 자리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18%, 17%, 19% 수익이 나는 거를 지금 교육방에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 정도 하면 이런 식의 스타일의 공략을 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교육방의 실제 사례인 한미반도체 재룡전기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주식은 상승과 하락이 있을 뿐이지만 우리한테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외에 당일 주도주를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8시 50분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당일의 주도주를 실시간으로 잡아주실 예정이고요. 전략을 또 세워주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궁금하다. 그리고 단타, 그리고 중장기까지 종목별로 세세한 전략들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고민만 많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안에 해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을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전문가님께서 금요일마다 나와주시기 네. 때문에 한 주를 좀 정리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또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는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안 좋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2024년 올해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코스닥이 거의 매일 2% 가까이 연일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하락폭이 연 3일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하락 후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올해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수는 상방이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약재 이슈를 좀 정리해드리면 지수를 움직이는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라는 기준이 있고 마지막에는 환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수는 이 금리, 유가,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거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지금 이번 주는 이 3가지가 다 좋게 정량적인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는 굉장히 하락폭이 컸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정답은 좋은 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 금리 인한다고 했다가 금리를 올린다고 했다가 금리를 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금리를 인하를 늦추겠다고 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 이렇게 말을 던졌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의 이면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이런 말의 이런 잔파동은 우리가 큰 상승이 나오기 전 파동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주는 힘들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전쟁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지금 포털에 국제유가를 치면 연일 WTI 원유 소멸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최고치를 찍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은 유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지수는 빠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도 안 좋고 유가도 안 좋고 게다가 환율도 오르고 있어요. 연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이 3가지의 지표가 이번 주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이 잔파동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상방의 파동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중기로 좋은 종목들은 잘 들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좋다. 너무 긴장할 거 없다. 하지만 이번 주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전망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의 정리까지 다 완료를 해보고 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다음 주에도 강세 보여줄 수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의 업황이 살아나며 전력 수요의 증가로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선과 변압기는 전력기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전력망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전거래일 기준 구리선물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톤당 9,328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선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전선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이고요. 오늘 장에서 29.88%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이고요. 7.25% 빨간불 켜졌습니다.
네, 오늘장 테마는 전선 테마고요.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장을 마쳤는데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어떤 흐름 보여줄지 바로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 보여주셨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재룡전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히든으로 드리고 한 달 만에 104%라고 큰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이 변압기 이슈가 있다는 거는 그 뒷면에는 전선에 대한 이슈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예견하고 미리 공략하신 분이라면 오늘 상한가를 받으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전선주가 대장이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 이후부터 다음 주,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 주의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 그 첫 번째 대장은 오늘 나온 대원전선을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 수요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 근간 앞으로 돌아가면 변압기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앞으로 가면 AI와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죠. 정리 다시 해드리면 AI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에 대한 소비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이슈가 있고 변압기 뒷면에 전선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선주 중에는 대원전선이 1등을 찍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등주, 대장주만 하루에 한 종목을 하실 때라면 딱 그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원전선은 제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전선의 수요가 증가되겠죠. 왜냐하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선 수요가 증가되는데 시작은 오늘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는 시장에서 대원전선으로 여러분께 답을 드린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많은 전선주 중에는 하실 거면 대원전선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압기 관련주도 확인하시면 좋은데 한 달 만에 103% 급등이 나온 재룡전기가 1등이니까 변압기 중에는 재룡전기 보시는 거고요. 전선주 중에는 대원전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1등주 하는 거지 대장주 하는 거지 1등주 못 잡았고 너무 높다고 해서 2등주, 3등주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교육방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나는 1등주만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전선주주의 1등 대원전선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 상한가 마감했어요. 장중에 캡처한 거긴 하지만 마감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막판까지 흔들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하면 월요일 날 무조건 매수를 버튼을 누르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종가가 얼마 2,095원에 끝난 것 같은데요. 이 전일 종가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 또는 저항 라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도 다 시켜드리잖아요. 만약에 갭상승해서 여기 위에서 시작된다면 2,095원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 의견을 두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개파락에서 밑에서 시작한다면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의 타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는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2,095원의 지지 또는 저항 라인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잘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은 이 종목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대원전선 매수 시그널 챙겨봤는데요. 재룡전기 히든 종목으로 챙겨다 주셔서 큰 수익을 또 가져다 주셨는데 변압기와 함께 전선 테마 대장주죠. 이 대원전선도 봐야 하고 오늘 또 시동을 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익 꼭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이고요. 오늘장에서 7.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로 표말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 종목은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네. 뭔가 이 대원전선이 대장주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은 2등주일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은 정말 철저하게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무조건 저는 1등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늘 가온전선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2등주이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물론 월요일 날 대원전선과 가온전선의 1등과 2등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면 또 그때 1등주를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2등주인 가온전선은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똑같아요. 제가 보는 것처럼 전력망 교체, 신설, 변압기 이슈 이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종목
중에는 변화기 종목들은 이미 급등이 나왔는데 전선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1등주는 대원전선, 2등주는 가온전선입니다. 다 내용은 똑같죠. 수주 소직, 성장세,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력망 교체하고 신설하기 때문에 전선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구리 가격도 굉장히 오른다고 하니까요. 전선주들은 다 좋다. 하지만 공략하실 거면 1등주인 대원전선 하시고요. 2등주인 가온전선 버릴 게 아니라 관망해라. 왜냐하면 월요일 날 1등과 2등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관망 의견 드리는 거고요. 자, 차트를 보면 게다가 대원전선은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마감했잖아요. 하지만 가온전선은 이렇게 큰 몸통보다 큰 윗골이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게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온전선은 아무래도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상승 출발보다는 하락을 해서 갭을 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전선 이미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제가 제 교육방에 있는 학생이라면 좀 야단을 맞으셔야 된다 생각해요. 1등주인 대원전선을 하시면 되는데 2등주인 가온전선 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방 또 학생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온전선도 보이긴 할 텐데요. 우선 가온전선은 관망의 의견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가온전선은 관망 시그널 챙겨봤습니다. 전선 업황이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대원전선이 1등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이고 대신 언제든지 이 흐름에 따라서 공략할 수 있도록 관심 바구니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는 개별주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용준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석유 공급업체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29.81%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는 상한가 기록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중동 쪽의 리스크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느덧 6개월이 넘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쉽게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국제 유가가 또 중동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상한가 갔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석유 관련주 중에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1등주인 중앙에너비스를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으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원유 관련주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수급과 차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뉴스와 재료 그리고 국제유가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기사를 한번 볼게요. 관련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국제유가가 급등되고 정유 관련주 강세인데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석유주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유주 보실 거면 중앙에너비스만 보시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게 차트와 수급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차트쟁이들은 지지와 저항과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공략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석유 관련주는 그렇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관련주는 이 원유값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원유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 하더라도 석유주가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원유값이 오른 상태에서 시장의 상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섹터의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치 최고치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86.59달러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올랐어요. 그냥 최고치입니다. 고공행진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너비스 갔는데 상한가 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조건 오를 거야. 오늘 상따 하신 분들 계시면 오를 거야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차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답이. 차트가 상승 위에 굉장히 눌리다가 상한가 갔어요. 자리는 굉장히 좋다. 자리는 좋다. 자리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제 예상은 갭상승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당연한 거지만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상한가 값을 기가로 올리지 못하고 갭하락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어려운 차트,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유주 하시는 분들은 원유값이 올랐다고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원유값 확인하시고 시장의 수급 확인하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된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원유주로 한다면 중앙에너비스 한 종목 할 거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오랜 횡보, 상승 위에 횡보 위에 재상승이거든요. 자리는 가장 좋고 안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중앙 에너비 사실 분들은 뭐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보시고요. 좀 어렵다 그러면 교육방에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한 중앙 에너비스 개별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유값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리를 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잘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원유 종목이 좀 궁금했다 혹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대신에 테마주는 전선 섹터를 살펴봤는데 이 일등주였던 대원전설 매수 시그널 챙겨봤으니까요. 하단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세세한 전략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투자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그렇죠. 나와주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들이 강했는지 또 한 주를 또 정리를 하다 보면 다음 주도 좀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오늘 또 그런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네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나오니까 제 생각인데 금요일 날 방송의 컨셉은 그 한 주를 정리를 하고요. 또 히든 종목으로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종목을 방송을 통해 드리면 방송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교육은 이번 주에 강세 이슈와 거기에 따른 대장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히든 종목은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종목이니까 마지막 시간인 마지막에 한 10분, 20분만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 주 대응하기는 한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 강세 종목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 이슈는 먼저 반도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반도체의 강세가 먼저 있었고요. 이슈로. 그리고 개별주로는 자동차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이브리드카 이슈가 개별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대장은 뭐 한미 반도체이지만 단기 공략으로 좋았던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을 오늘 대장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급등이 나온 하이브리드카의 대장은 코리아 FT를 오늘 이번 주 강세 이슈로 여러분께 좋은 어떤 자리에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매도를 해야 되고 왜 이 종목이 대장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는 통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강세 이슈는 반도체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 대장은 하나마이크론 코리아 FT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유리기판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략 종목은 이 종목이니까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보세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제입니다. 어제 반도체 이 재료를 보시면 하나마이크론의 재료는 반도체 SSD가 성장한다. 이 재료가 이슈가 굉장히 컸고요. 일단 하이브리드카 성장으로 된 이슈로 코리아 FT가 있는데 각각의 대장은 그저께는 하나마이크론, 어제는 하나마이크론, 오늘은 코리아 FT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차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혼자 그 이슈에 대장을 찾는다면 이런 자리가 온다면 강력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단기 공략 또는 수익 공략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핵심의 뉴스는 어제 뉴스거든요. 어제는 SSD 관련주가 성장 기대감이 있고 높은 매출을 기대하는데 그러면 반도체주가 다 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가는지 찾기 힘들으셨을 텐데 저는 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교육방에서 멋지게 공략을 해서 30분 또는 40분 만에 10% 넘는 익절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 오늘의 대장주는 하이브리드카 이슈가 있었던 코리아 FT를 또 멋지게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 교육방에서 11% 가까운 수익이 났는데 그 이슈의 재료들은 이렇습니다. 어제의 재료는 SSD고 오늘의 재료는 하이브리드 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모든 종목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공략하는 이번 주에 가장 강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차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마이크론 자리입니다. 이게 일봉을 지우고 보면 딱 이 자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고점이란 자리입니다.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단기 매매도 적용이 되고
종가 베팅도 적용이 되고 스윙도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역배열인 이렇게 밀린 자리에 상승을 공략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자리에 전고를 돌파라고 제가 입이 마르도록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은 교육방에서 SSD 즉 반도체 관련주의 당일 대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리아 FT죠. 코리아 FT 또한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을 제외한다면 여기 그거 보면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아주 좋은 자리에 좋은 재료인 하이브리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강한 이슈의 중심에는 하나마이크론과 코리아 FT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냐, 공략은 네가 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저 공략을 했기 때문에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자, 공략 타점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에 좋은 재료인 SSD와 하이브리드카가 있었던 바로 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인데요. 요거는 하나마이크론 차트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바이이고요. 이 최고의 구간이 셀 두 개가 있죠. 제가 공략을 하고 어제 차트인데 어제 매매일치 차트인데요. 45분 만에 11.9%가 하나마이크론에서 상승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가 있었고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코리아 FT는 오늘 이슈죠. 오늘은 바로 이 좋은 자리에서 바이가 나왔고 거의 최고가에서 셀이 나왔습니다. 요건 34분 걸려서 10.9%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가장 강한 이슈가 있는 대장주에 대한 공략은 여러분이 계신 교육방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 주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주식을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가장 강한 종목인 어제는 하나마이크론, 오늘은 코리아 FT 이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세 반도체와 자동차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있는 수익으로 만나보기 전에 전문가님과 한 주 동안 이 장중에 함께 하시게 된다면 미리미리 종목을 함께 받아보시면서 공략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막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자세한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이렇게 강의를 쭉 이어 듣다 보면은 반도체인가? 이렇게, 아니면 자동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앵커님의 허를 찌르는 히든 종목입니다. 하나오션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조선주입니다. 오, 예전에도 반도체 얘기하다가 제약바이오인 네. HF 제약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HF 제약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의 허를 찌르는 조선주인 하나오션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4월 5일 날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방송이 보면 토요일도 보시고 일요일도 보시고 또 너튜브를 통해서 보시는데 그때 타점상 시점에 적절치 않은 종목을 드리면 중기로 대응하시는 분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중기 종목으로 하나오션인 조선주를 여러분께 히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만발하고 있는 섹터가 여러분 지금 반도체에 지금 딱 꽂혀 있을 때 조선업이 굉장히 바닥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KDDX라는 국가 그 비딩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게 무려 8조이라고 합니다. 8조 하반기에 대한 이슈이고요. 게다가 슈퍼사이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 이런 기사 작년부터 나왔는데 아마 실제로 주가 부양의 시점은 올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도 제가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섭게 하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의 이슈가 나오는데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지금의 시점이 진짜 슈퍼사이클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슈퍼사이클의 시기는 15년에서 보통 20년을 보는데요. 조선원주로 15년 전에 10배 이상 수익 나신 분도 꽤 있을 텐데 그 시점이 다시 한번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15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업 호황일 때 나갔던 LNG, LPG 선들이 교체 시기가 15년이라고 합니다. 15년, 20년. 여러분도 자동차 사시면 뭐 100년, 200년, 30년, 40년 타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0년 또는 15년의 교체 시기가 있는 것처럼 배도 교체 시기가 15년에 20년이라 하는데 그 슈퍼사이클이 지금 와 있는 게 조선주인데 그 많은 조선주 중에 왜 하나오션을 네가 갖고 왔냐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호재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주에 대한 호재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KDDX라는 사업에 8조 원대의 사업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 물론 이 입찰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때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이게 없더라도 수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중기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어제 8%인가 9% 하락이 나와가지고 심기가 또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건 단기 하시는 분들의 심기죠. 자, 그분들 심리까지 제가 케어해줄 만큼 넉넉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제 중기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방송은 토요일도 보시고 일요일도 보시고 너튜브도 보시기 때문에 하나오션 다음 주에 중기로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두산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전제는 악재가 없어야 돼요. 악재가. 주식이 어렵게 될 때는 이 예상치 못한 악재 때문에 어려운 건데 악재가 없이 이런 수주나 흑자 전환 또 KDDX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하나오션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일봉에 어제 하락폭이 8% 나와가지고 또 화가 막 나실 수 있었지만 또 오늘 상승이 이렇게 잘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중기로 보신 이유가 월봉 차트에 답이 있어요. 월봉에 이렇게 올랐던 하나오션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이 바닥에서 바닥 다지기 하고 있어요. 20만 원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2만 원이에요. 20만 원. 2만 원. 그러면 중기로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방에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조선 섹터에서 하나오션 가져와 주셨는데요. 슈퍼사이클에 와 있는 사업 배경에 개별 모멘텀으로 수주 기대감 그리고 흑자 전환도 기대된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차게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전문가님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선 테마가 강세였는데요. 대장주 대원전선은 매수로, 강원전선은 관망 시그널 챙겨봤고요. 히든 종목은 조선업 섹터에서 슈퍼사이클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받은 만큼 더 큰 상승세 가져갈 수 있는 하나오션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